현대의학의 기적 에크모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술. 체외막 산소 공급 즉 에크모는 심각한 심폐 기능 부전 환자에게 체외에서 산소화와 이산화탄소 제거를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시키는 고도의 생명 지지 기술입니다. 에크모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몸 밖에서 인공적인 심장과 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중증 환자의 심폐 기능이 일시적으로 회복될 시간을 확보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기술은 현대 중환자 의학의 최첨단 치료법 중 하나로 기존의 기계 환기나 약물 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중증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에크모의 핵심 원리는 체외순환을 통한 가스 교환과 혈액순환 지원입니다. 환자의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내어 체외 인공폐, 즉 옥시제네이터를 통과시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후 다시 환자의 혈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손상된 심장이나 폐가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거나 심폐 이식 등의 최종 치료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에크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구원이 불가능했던 극중증 심폐부전 환자들이 에크모 덕분에 생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중환자 의학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증 폐렴 환자들의 치료에서 에크모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에크모는 단순한 의료기기를 넘어서 종합적인 치료 시스템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의료진,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24시간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복잡한 치료 과정입니다. 따라서 에크모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의 인프라, 다학제팀의 협력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에크모의 역사는 1950년대 심장 수술을 위한 체외순환 기술의 개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존 기본 박사가 최초로 심폐우회수를 성공시킨 것이 현대 에크모 기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심장 수술 중 환자의 심폐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여 수술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후 에크모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버트 바틀렛 박사가 신생아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 체외 생명 지지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바틀렛 박사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중증호흡 부전 신생아에게 에크모를 적용하여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에크모 치료의 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에크모 기술의 안정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엘소 즉 체외생명유지학회가 설립되어 에크모 치료의 가이드라인 제정, 데이터 수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 펌프의 개발로 혈액 손상이 줄어들고 헤파린 코팅된 회로의 도입으로 출혈 합병증이 감소하는 등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인 에크모의 활용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 H1N1 인플루엔자 팬데믹 당시 중증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즉 ARDS 환자들에게 에크모가 성공적으로 적용되면서 성인 호흡 부전 치료에서의 에크모의 역할이 재평가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에크모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2010년대는 에크모 기술의 혁신과 적응증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동형 에크모의 개발로 병원 간 환자 이송이 가능해졌고 각성 에크모 기술을 통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에크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ECPR, 즉 체외 심폐소생술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에크모의 적응증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에크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증 코로나19 폐렴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에크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에크모 기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의료기관이 에크모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했으며 의료진 교육과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에크모는 지지하는 장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VV 에크모 즉 베노베누스 에크모는 정맥 체외막 산소 공급으로 주로 호흡 부전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 산소화한 후 다시 정맥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 기능은 정상이지만 폐 기능만 손상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VV 에크모는 폐 기능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며 중증 ARDS, 폐렴, 폐 이식 대기 등의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VA 에크모 즉 베노아테리알 에크모는 정맥, 동맥, 체외막 산소 공급으로 심장과 폐 기능을 모두 지지합니다.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 산소화한 후 동맥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심정지,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심장 수술 후 저심박 출증후군 등에서 사용됩니다. VA 에크모는 심장의 펌프 기능과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을 모두 대체함으로 더 중증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에크모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혈액 펌프는 환자의 혈액을 체외 회로를 통해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주로 원심 펌프가 사용되며 이는 롤러 펌프에 비해 혈액 손상이 적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펌프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혈류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공 폐즉 옥시제네이터는 가스 교환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중공사막을 이용하여 혈액과 가스 사이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 교환을 수행합니다. 현대 인공폐는 효율적인 가스 교환과 함께 혈소판 활성화나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로는 환자와 에크모 기계를 연결하는 관로 시스템입니다. 정맥 캐뉼라를 통해 혈액을 뽑아내고 동맥 캐뉼라를 통해 산소화된 혈액을 되돌려 보냅니다. 회로는 생체 적합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되며 헤파린 코팅을 통해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열 교환기는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체외 순환 중 혈액 온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열 교환기를 통해 적절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특히 심정지 후 치료적 저체온증을 적용할 때나 수술 후 재가온이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에크모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압력 모니터, 산소 포화도 측정기, 유량계, 온도 센서 등이 포함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크모의 적응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VV 에크모의 주요 적응증으로는 중증 ARDS가 있습니다. PaO2 FiO2 비율이 60mmHg 미만이거나 pH 7.25 미만의 심한 고탄 산혈증, 기계환기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흡 부전 등이 VV 에크모 적용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세균성 폐렴 등으로 인한 중증 ARDS 환자에서 효과적입니다. 흡인성 폐렴, 폐타박상, 중증 천식 발작, 폐이식, 전후의 일시적 지지 등도 VV 에크모에 적응증이 됩니다. 또한 폐생검이나 기관지경 검사 등의 고위험 시술 중 일시적 지지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VA 에크모의 적응증은 더욱 다양합니다. 심정지 후 소생술에서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ECPR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시민성 쇼크, 급성 심근염, 폐색전증으로 인한 우심부전, 약물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등이 주요 적응증입니다. 심장 수술 후 이탈 불가능한 체외순환, 심장 이식 전후의 일시적 지지 고위험, 심장 시술 중 예방적 지지 등도 VA 에크모의 중요한 적응증입니다. 또한 저체온증이나 익수로 인한 심정지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에크모에는 여러 금기증도 있습니다. 절대 금기증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다장기 부전, 광범위한 뇌사, 조절되지 않는 악성 종양,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에크모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고령으로 인한 낮은 생존 가능성도 금기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금기증으로는 고령 즉 일반적으로 65세에서 70세 이상, 장기간의 고용량 기계환기 즉 7일 이상, 심한 심부전이나 간부전, 면역 억제 상태, 조절되지 않는 출혈 경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에크모 적응증 결정에서는 환자의 나이, 기저 질환, 현재 상태의 가역성, 다른 치료 옵션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의견과 환자의 사전 의사 표시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에크모 시술은 고도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 시행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시술 전 평가에서는 환자의 적응증 확인, 금기증 배제, 혈관 상태 평가, 출혈 위험 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영상 검사를 통한 혈관 평가와 심초음파를 통한 심기능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캐뉼라 삽입은 에크모 시술의 핵심 과정입니다. VV 에크모의 경우 주로 대퇴정맥과 내경정맥에 캐뉼라를 삽입하거나 이중관 캐뉼라를 사용하여 한 곳에만 삽입하기도 합니다. VA 에크모에서는 대퇴동맥과 대퇴정맥 또는 중심 캐뉼라를 흉부, 대동맥과 우심방에 직접 삽입할 수 있습니다. 캐뉼라 삽입은 초음파 가이드 하에 시행되며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캐뉼라 선택과 정확한 위치 확인이 에크모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에크모 회로 연결과 가동은 전문 관리사가 담당합니다.
회로의 무균 상태 확인, 기포 제거, 적절한 유량 설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유량은 환자 체중의 60에서 80ml/kg/min으로 설정하여 시작합니다. 항응고 관리는 에크모 치료의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적절한 항응고를 통해 회로 내 혈전 형성을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출혈을 피해야 합니다. 주로 헤파린을 사용하며 ACT 즉 활성 응고 시간이나 안티팩터 10A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용량을 조절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에크모 치료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혈력학적 모니터링, 가스 분석,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내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근적 외선 분광법 등을 통해 장기 관류 상태를 평가합니다. 일일 평가와 조정도 중요합니다. 에크모 유량, 가스 유량, 항응고 정도, 진정 수준 등을 매일 평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저 질환의 회복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탈 시기를 결정합니다. 에크모 치료는 생명을 구하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도 수반합니다. 가장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항응고제 사용과 혈소판 기능 저하로 인해 다양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뇌출혈, 위장관 출혈, 캐뉼라, 삽입 부위 출혈 등이 문제가 됩니다. 출혈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항응고 수준 유지, 정기적인 혈액 검사, 필요시 혈소판이나 응고 인자 보충 등이 필요합니다. 혈전 형성도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에크모 회로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면 기계 고장이나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로 점검, 적절한 항응고, 필요시 회로 교체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폐 내 혈전 형성은 가스 교환 효율을 저하시키므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염은 에크모 치료 중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침습적 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면역 기능 저하, 장기간 중환자실 입원 등이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무균적 시술 기법,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정기적인 감염 감시 등이 중요합니다. 신경학적 합병증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발작,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신경학적 평가, 뇌 영상 검사, 적절한 진정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순환기계 합병증으로는 하지 허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말초 VA 에크모에서 캐뉼라로 인한 하지 혈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하지 관류 평가, 재관류, 캐뉼라 삽입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계적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프 고장, 인공폐 기능 저하, 회로 파열, 캐뉼라 위치 이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전문 인력 대기, 예비 장비 준비, 정기적인 장비 점검 등이 중요합니다. 에크모 이탈은 치료의 최종 목표이며 적절한 시기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 고려 요소로는 기저 질환의 회복, 심폐 기능의 개선, 합병증 발생 여부, 전체적인 임상 상태 등이 있습니다. VV 에크모의 경우 폐 기능 회복을 평가하기 위해 가스 교환 능력, 폐 컴플라이언스, 폐압, 산소 요구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탈 시험을 통해 환자의 자립 능력을 평가합니다. 에크모 유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환자의 생체 징후, 가스 분석 결과 혈력학적 상태를 관찰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완전 이탈을 시행합니다. VA 에크모 이탈에서는 심기능 회복이 핵심입니다. 심초음파를 통한 좌심실 기능 평가, 혈력학적 안정성 확인, 부정맥 조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시 도부타민 등의 승합제 지원 하에 이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탈 실패 시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추가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능 부전인지, 영구적인 손상인지,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재시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에크모 환자의 예후는 기저 질환, 환자 연령, 동반 질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에크모의 생존율은 70에서 80%, 소아 에크모는 60에서 70%, 성인 호흡 부전은 60에서 70%, 성인 심부전은 40에서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적응증 선택과 숙련된 관리를 통해 생존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 생존자의 삶의 질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신경학적 후유증, 신체 기능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에크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소형화와 이동성 개선은 중요한 발전 방향입니다.
더 작고 가벼운 에크모 시스템 개발을 통해 환자 이동성을 높이고 병원 간 이송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도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에크모 설정을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합병증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체 재료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생체 친화적인 에크모 구성 요소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혈액 적합성이 향상된 코팅 재료, 내구성이 강화된 인공폐,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표면 처리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완전 이식형 인공장기 개발도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현재의 체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체내에 이식 가능한 인공심장이나 인공폐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에크모의 궁극적인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체외막 산소 공급 즉 에크모는 현대 중환자 의학의 가장 진보된 생명지지 기술 중 하나로 극중증 심폐부전 환자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1970년대 초기 개발 이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임상 경험, 축적을 통해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하는 핵심 치료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크모의 가장 큰 의의는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상된 심장이나 폐가 회복될 시간을 확보해 주거나 심폐 이식과 같은 최종 치료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에크모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재확인되었으며 중증 호흡 부전 환자 치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에크모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학제적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치료 시스템입니다. 출혈, 혈전, 감염, 신경학적 합병증 등 다양한 위험성을 수반하므로 적절한 적응증 선택과 숙련된 의료진에 의한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크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형화와 이동성 개선, 인공지능 기술 도입, 생체 재료 발전, 완전 이식형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에크모 치료와 예측 의학의 적용을 통해 치료 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크모의 미래는 단순한 생명 유지 장치를 넘어서 적극적인 심폐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적 도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재생,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손상된 장기의 근본적 치유를 촉진하는 통합적 치료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과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도 에크모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훈련, 국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고 우수한 에크모 치료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크모는 극중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현대의학의 기적과 같은 기술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임상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에크모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치료가 가능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인류 의학 발전의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